안녕하세요. 식소남 미카엘입니다. 식스업. 이거 시옷이야, 시옷. 오늘은 제가 질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식물을 키울 때 질소인 칼륨부터 식물이 필요한 그런 영양분들을 확실히 모르면은 결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큼 식물이 필요하는 걸 알고 그걸 적용하느냐. 이걸 알아야 비료를 주고 혹은 식물이 아프거나 어디가 좀 부족할 때 이럴 때 조치를 취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식물을 물만 주고 맹물만 주고 계속 키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은 어떤 영양소를 어떻게 자라는지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리즈로 식물의 양분, 식물의 필수 원소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실히 여러분들 알고 가시게 마스터해 드리려고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죠. 가장 필요한 거, 질소. 질소는 되게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중요한 필수 다량 원소입니다. 이게 지금 카메라 렌즈를 제가 위치를 바꿔버려 가지고 이게 눈을 어딜 마주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면인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제가 출력되는 모니터링을 하려면 여길 봐야 돼. 여길 보면은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눈이 살짝 옆을 가고 있네. 그지? 그럼 내가 억지로 렌즈를 봐야 되는데 렌즈를 보면은 내가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이니까 어색하고 내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돼. 왜냐하면 저는 아직까지도 카메라 울렁증과 뭐 내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그런 것들 막 아직 어색한 단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렌즈 살짝 비껴볼까. 이 정도에서 제가 허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어떨지. 원래 이 유튜버나 연예인들은 또 이게 이쪽이 잘 나온다 이쪽이 잘 나온다 뭐 이런 게 있다는데 난 어딜 나와도 다 쉐시긴 해서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질소, 진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다량 원소입니다. 식물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그만큼 중요하고 이 질소 한 일도 많기 때문에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아마 한 편으로는 이게 안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두 편, 길게는 세 편? 세 편까지 되려나? 그러니까 길어봐야 세 편 나눠서 영상을 아마 편집해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첫 번째 질소의 역할, 질소의 필요성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질소가 뭐냐? 질소는 원소기호 N이죠. 니트로겐, 나이트로젠인가. 어쨌든 질소는 이 공기 중에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진짜 많은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질소는 공기 중에 넘쳐나요. 그냥 그게 질소예요. 이 질소 원자 혼자 안 다녀. 질소는 꼭 두 개가 만나서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 사랑해 둘이 안 떨어져 웬만하면. 그래서 얘네가 우린 떨어질 수 없송 해갖고 질소예요. 떨어질 수 없송. 이거 솔직히 이거 준비한 건데 약간 떠올라서 이거 드립 쳐야 되겠는데 하니까 좀 오글거리네. 어쨌건 떨어질 수 없송에서 질소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쨌건 식물이 살아가는데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양분이 질소예요. 공기 중에 널렸는데 말씀드렸다시피 78% 거의 80% 가까이가 지금 질소입니다. 그냥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게 산소보다 훨씬 많죠. 이렇게 널렸는데 식물이 사용을 못해. 왜냐면 질소는 원자 두 개가 딱 달라붙어 갖고 떨어질 수 없송 해갖고 못 쓰는 불용화 상태로 사니까 얘네가 떨어져야 이걸 이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상에 깔려있는 원소가 질소인데 이걸 못 쓰니까 아깝죠. 왜냐면 이걸 쓰려면은 얘네들이 사용할 수 있게 붙어있는 떨어질 수 없송 하는 애들을 떼어놔야 얘네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 질소 혼자 있어야 사용할 수 있지 두 개가 붙어가지고 못 쓰게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있단 말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래가지고 이 자연적으로 이 질소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해. 거의 없어. 일단 질소 고정 세균, 그러니까 세균이죠. 세균이 질소를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줘요. 두 마리를 떼어서 사용할 수 있는 질소로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는 번개, 하늘에서 치는 번개. 이게 순간적 에너지로 꽝 하고 천둥이 치면은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질소 커플들이 떨어져. 그래서 식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질소 상태가 됩니다. 천둥이 치면 이 질소가 떨어져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질소 고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연에서 이 번개로 인해서 질소 고정 그 양이 연간 900만 톤 정도 된대요. 대략 이 번개만으로 900만 톤이 사용할 수 있는 질소가 되는 거야. 둘이 붙어있던 놈을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번개가 많이 치면 식물들이 엄청 잘 자랍니다. 자연에서. 그래가지고 천둥이 치면 농사가 잘 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게 은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였어. 그래서 이렇게 널려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이 질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이 질소 고정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두 커플을 떼어놔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인간이 찾아냈습니다. 프리츠 하버라는 과학자인데 그 양반이 이 질소를
만드는 질소 고정법을 개발해낸 거야. 미쳤죠? 이걸 해냈다고. 아무도 못했는데 수많은 화학자들이 거기에 매달려갖고 어떻게든 우리가 질소를 마음대로 식물한테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못하던 거를 프리차버라는 사람이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질소 고정법을 하버공법이라고 해요. 이름을 따서. 심지어 현대에 지금 사용되는 이런 질소 비료들 다 이 방식으로 아직도 이 방식을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엄청나지? 그걸 발견하고 이 인간이 농사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농작물들을 마음껏 키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질소 비료를 개발해내서 이걸 사용함으로써 자연에서 이게 한계가 있거든. 천둥 치는 거 몇 번 뭐 이런 걸로만 버텨야 되냐 식물들이. 그러니까 식물이 잘 자라는 잘 자라지만 또 안 자라는 데는 죽어도 안 자란단 말이지. 근데 어디든 우리가 토양을 만들고 인공적으로 식물을 살아내게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 프리츠 하버가 노벨 화학상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프리츠 하버가 약간 논란이 있는 과학자긴 해요. 1차 대전 때 독가스 만들고 해가지고 이게 좀 찬반이 있고, 그래도 이 사람의 그 질소 비료 만들어낸 거를 인정해야 된다. 그 사람 때문에 굶어 죽지 않고 살려낸 사람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독가스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다. 막 여러 가지 이런 좀 그게 있는데, 어쨌든 논란이 좀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튼 질소 비료는 엄청난 발명품이다. 어쨌든 이렇게 식물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영양분이자 원소인 이 질소, 이건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많지만 식물한테 줄 방법은 질소 고정 세균이 여러분의 그 화분에 있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마음껏 이 식물한테, 식물은 아니지, 이 식물 근처에다가 공기 중에 번개를 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따로 이런 비료, 질소를 인공적으로 주지 않으셔도 식물을 얼마든지 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천둥을 칠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러면 질소 비료를 줘야 됩니다. 이런 실내 가드닝에서는 비료가 그래서 필수인 거예요. 물론 이제 토르는 질소 비료 없어도 됩니다. 천둥의 신이니까. 질소는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수 원소고, 또 없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이 식물 생장의 제일 핵심 뭐야? 광합성. 질소가 이 광합성을 하는 엽록소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광합성을 활발히 할 수 있게 되니까 식물이 잘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합성 항상 걱정이잖아. 빛이 부족하면 어떻게? 우리 식물 질소가 부족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소는 또 무슨 일을 하냐? 식물의 단백질 양을 증가시킨다. 즉 사이즈를 키우는 거야. 전체적으로 식물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질소가 합니다. 잎도 크게 만들어서 광합성을 더 유리하게 만들고, 가지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질소가 하는 역할이에요. 가지도 많아지고, 가지가 많아지면 그에 따라서 또 잎도 많아지겠지. 식물은 잎에서 엽록소를 통해서 이 광합성을 하고,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잖아. 근데 그 잎을 크게, 광합성 공장을 크게 만들어주는 거야. 가지도 많고 잎도 많아지니까. 그럼 얘가 에너지를 더 잘 받겠지, 잘 생성해내겠지. 그래서 더 잘 자란다는 거야. 그래서 질소가 정말 식물 성장에는 필수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다. 또한 식물의 세포수를 늘려주고 키워줘.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뿌리 자라는데도 질소가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질소가 부족하면 뿌리도 제대로 안 자라. 뿌리도 마음껏 자라는 데는 질소가 필요해요. 한마디로 질소는 식물의 성장 전반에 전부 모두 관여하는 필수 중에 필수 원소인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질소가 없으면 식물의 성장 전반이 망가지는 거고. 이게 보통들 보면 질소, 웃자람 이게 이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의어처럼. 그 질소 안 넣어야지. 질소 넣으면 웃자랄 텐데, 나는 웃자란 식물 싫은데, 막 이러실 수 있는데, 질소가 결핍돼도 식물이 가늘어집니다. 몰랐죠? 질소가 부족해도 식물은 가늘어져, 왜소해지고, 질소가 결핍되면 체내 단백질도 부족해지고, 세포수도 늘어나지 않고, 광합성도 잘 못해. 그러니까 질소 과잉을 자꾸들 다루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한쪽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질소 과잉으로 인해서 웃잘한다, 뭐한다 이런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가드닝을 시작한 지 몇 년 안 된 초심자분들은 질소를 안 주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질소 안 넣을 수 있지? 상토에도 질소가 들은 것 같은데 상토 대신 다른 걸 써야 되나? 어떻게든 질소 안 넣으려고. 왜냐면 웃잘할까봐. 특히 코덱스 다육식물 하시는 분들, 나는 웃잘하면 안 되고 빵빵하고 납작하게 키워야 되는데 질소를 어떻게 빼지? 관엽 쪽은 안 그래. 생각보다 관엽에서는 그냥 잎 커지면 좋으니까 질소를 또 너무 넣어서 문제인데, 관엽도 질소가 또 너무 많으면 또 약해집니다. 어쨌건 질소 결핍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육식물 코덱스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 초심자 때 한번 거쳐가는 코스인 것 같아요. 초반에 비료가 뭔지 모르고 살다가 이제 비료라는 거에 눈을 떠. 비료라는 게 있구나. 그러면서 공부를 조금 하면 질소가 없어야 웃자라지 않는구나. 거기에만 이제 깊이 빠지고 집중하게 되죠. 코스야 이게. 다들 한 번씩 이걸 거쳐. 저도 애기 땐 그랬어요. 물론 지금도 20살이니까 애기지만 어쨌든 식물에 따라서 이 질소 요구량이 적은 경우가 있죠. 이런 코덱스류에서도 있고 뭐 다육식물 쪽에서도 있고, 그런 질소 요구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비료나 영양을 공급할 때도 질소를 상대적으로 적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냥 극단적으로 질소를 안 주려고 해. 끊으려고 그런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 식물이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질소 결핍이 일어나고 결국 식물은 버티다가 결국 어느 날 그냥 명을 달리하는 거예요. 질소는 과잉보다 결핍이 더 큰 문제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질소는 식물 온몸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제일 많이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안 쓰이는 곳이 없는 부분이 질소의 역할입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는 질소 결핍의 문제점을 한번 다뤄보고, 물론 과잉도 또 한번 다뤄보고, 그리고 뭐 질소 사용법까지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 해놓으시면은 매주 식물에 관련된 5만 가지 잡설과 이런 가끔 이렇게 필요한 이런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땡큐. 그럼 다음 시간 이거 이어서 2탄 한번 찍어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어딜 봐야 되는 거야 대체? 질소 두 번째 편, 질소의 결핍 그리고 과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질소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전편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식물을 키우려면 식물이 뭘 먹고 사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질소는 식물이 먹고 사는데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성분이에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물론 이제 탄소, 수소, 산소는 이 자연에서 저절로 식물이 공기 중에서 받아들이고 할 수 있으니까 물 주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건 차치하고 우리가 따로 식물이 먹을 수 있도록 줘야 되는 밥으로 치면 그 중에 가장 많이 줘야 되는 게 질소라는 거. 질소가 뭐고 식물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편에서 다 잘 짚어봤고요. 제가 안 보신 분들 전편 먼저 확인하시고 다 보시고 이것을 보셔야 돼요. 이 편을. 이게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듄 1 안 보고 듄 2 보면 이거는 이 명작을 느낄 수 없어. 그처럼 이 식소남도 이 질소 1편을 안 보시면 이 질소 2편을 봐도 이 감동이 덜하다고, 여튼 그거 보고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어서 오늘 질소 2편 결핍과 과잉 그리고 그 특성에 관해서 제가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질소는 식물의 성장, 식물이 살아가는 전반적으로 그냥 다 이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 전부 다. 키가 자라게도 하고 줄기를 굵어지게도 하고 잎을 많이 만들어서 그 잎의 엽록소도 많이 만들어서 광합성 공장도 잘 돌아가게 하고 또 줄기도 많이 만들고 가지도 많이 만들고 뿌리를 만들 때도 필요하고 종자를 만들 때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질소는 다 쓰여. 식물의 온몸에 다 쓰이는 게 질소예요. 그런 질소 결핍되면 간단하죠. 이 모든 게 다 안 된다는 거야. 거꾸로 이만큼 많은 필요성이 있는 질소가 결핍되면 이만큼 식물 전반적으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지. 다 약해지는 거야. 식물이 일단 왜소해집니다. 질소 결핍이 일어나면 안 자라 잘. 성장이 멈추거나 느려진다고. 줄기도 가늘어. 가지도 잘 못 만들어. 마찬가지로 엽록소도 잘 못 만드니까 광합성을 못 하죠. 광합성을 잘 못 하니까 빛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당연히 잎도 누렇게 색이 바래버리고 결국 떨어집니다. 바래다. 그러니까 빛을 잃어서 연해진다. 바래다. 그러니까 바라다는 이제 뭔가 원한다. 그럴 때 이제 바라다라고 쓰죠. 근래에 이제 스레드를 가끔씩 들어가서 보는데 스레드 같은데 자꾸 이런 글이 보이더라고. 바라다, 바라요, 이거 너무 어색해. 바래요로 바꿔야 돼. 바라요 너무 오그라들어. 이런 건 마치 이게 게임 사람인 양 주장하는 그런 글들을 자꾸 보여. 요즘에 답답합니다. 이걸 마치 그냥 뭐 언어라는 거는 사용하는 거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쓰면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 바라요 하냐, 바래요 하니까 바래다로 바꾸자, 바래요를 쓰게 하자. 마치 그런 거 있잖아. 자장면이라고 하는데 사람들 짜장면을 더 많이 하니까 짜장면도 허용돼서 이제 짜장면을 쓰잖아요. 그런 거랑 같다. 이것도 사람들 다 바래요 잘 되길 바래 이러니까 바래요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짜장면의 예를 들여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짜장면은 고유명사잖아. 근데 바래요는 빛이 바래요가 맞거든요. 왜냐면 원형이 바라다니까. 바라다를 내가 뭔가를 바라다, 그 바라다를 존댓말로 바라요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 그렇게 쓰는 건데 이걸 바래요로 바꿔버리면 아예 틀린 거지. 그럼 바래다가 되잖아. 바래다는 빛이 바래는 건데 빛이 바래다? 그럼 바래요. 식물의 잎이 바래요. 바라요. 그러니까 네가 바라는 바가 뭐야?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네가 바래는 바가 뭐야? 이러면 이상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뭐 정작 또 제 주변에서는 다들 바라요라고 많이 쓰는데 뭐 내 환경이 너무 좋은 거야? 훌륭한 분들만 내 주변에 있는 거야? 어쨌건 뭐 투머치 딴 길로 자꾸 빠져서 쓸데기 없이 이렇게 얘기를. 이게 바로 토크 유튜버 미카엘 채널의 이런 흐름 같은 플로우 뭐 이런 거죠. 운명의 데스티니 뭐 이런 겁니다. 어쨌건 식소남 미카엘 구독, 좋아요 바랍니다. 질소가 결핍되면 엽록소가 부족하고 세포 분열,
즉 성장할 이 영양도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아랫잎부터 이게 녹색이 빠지고 잎이 떨어져 버립니다. 식물이 그러니까 에너지를 아끼려고 그 자신의 오래된 잎부터 그리고 가는 에너지를 이렇게 차단하는 거야. 닫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 붙어있던 잎은 이제 점점 힘을 잃고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떨구는 겁니다. 식물이 안 죽으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만큼 질소는 중요합니다. 식물 키우실 때 유독 내 식물이 하엽이 너무 빨리 진다, 아랫잎 탈락이 빠르다, 그러면 질소 부족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냥 정상 하엽이랑은 좀 달라요. 세수는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하엽이 더 많이 져, 상대적으로. 그러면 질소 결핍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필수적인 원소 질소, 뭐든 이렇게 부족해도 안 되지만 과해도 안 좋겠죠. 질소도 과잉이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질소가 하는 일들 다 설명해 드렸죠. 성장, 그러니까 즉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커지는 거지. 근데 이게 너무 과하면 세포는 끝없이 이게 분열하고 늘어나는데 세포벽은 그대로야. 그럼 연약해지겠죠. 커질수록 비례하게 세포 자체도 단단해져야 되는데 무작정 커지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두 좋아하세요? 요만한 작은 만두를 빚을 때 만두피가 1mm 두께라고 해요. 그러면 이 만두가 안 터지고 피도 얇고 맛있겠죠. 만두 모양이 잘 유지가 돼. 1mm짜리 만두피로 만두를 요만하게 빚어도, 제가 알기로 풀무원 만두인가가 만두피가 0.6mm로 제일 얇다고 들었는데 0.6mm까지는 안 가더라도 1mm만 해도 요만한 만두가 만두피가 1mm라고 하면 만두 모양이 잘 유지가 되겠죠. 근데 뭔가 이벤트를 위해서 대형 만두를 제작하기로 했어. 약간 이만한 만두를 만들기로 했어. 그럼 이만한 몇십 인분 먹을 만한 그런 한 덩어리가 이만한 만두를 만드는데 만두피가 1mm야. 그럼 만두가 유지되겠어요? 터져버리죠 그냥. 식물 세포도 커질수록 이 세포벽도 같이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두꺼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식물이 질소가 너무 많으면 식물 세포는 커지고 많아지고 늘어나는데 힘이 없는 거지. 그래서 휘청대고 쉽게 꺾이고 방어력도 약해져서 식물 자체가 연하고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잎을 키우는 원소니까 잎을 엄청 크게 만들 텐데 약해. 잎이 크지만 연해. 그리고 줄기가 못 버텨서 휘청거려 막. 그리고 또 엽록소를 만드는데 질소가 많이 쓰인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질소가 너무 많으면 잎색이 짙은 녹색이야. 그냥 싱그러운 초록이 아니라 진녹색이 되는 거죠. 너무 진해. 이렇게 길고 약하게 휘청거리면서 자라는 것 갖다가 우리는 웃자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장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식물이 전체적으로 약해집니다. 질소가 너무 많으면. 과잉으로 질소가 들어가면 빨리 자라는 대신에 너무 약한 거야. 또한 이 식물체 내 질소가 넘쳐날수록 병충해는 되게 약해져. 왜냐면 말 그대로 방어막이 약하니까 외부에서 벌레나 균, 이런 상처에 취약한 거죠. 또 질소는 아미노산, 단백질 합성이 되는 원소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 세포는 단백질로 이루어지잖아. 이렇게 세포 분열이 잘 일어나는 그런 질소 성분이 엄청 중요하고 좋은 에너지원이잖아. 이게 식물에 너무 많이 넘쳐나면 곤충들도 알아. 좋은 양분이 되니까 질소가 많은 식물, 그런 놈들을 해충들이 더 잘 알아내고 해충이 더 많이 접근을 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신기하지? 그 애들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체내에 질소량이 많은 식물한테 해충도 더 많이 꼬인대. 그래서 병충해가 시작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질소 많으면 웃자란다, 병충해 약하다 라고 설명은 하는데 이유를 모르시더라고. 이유를 얘기도 잘 안 해주고 그냥 약해진대. 이런 이유, 이런 원리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원리랑 이유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이런 질소 과잉, 질소가 너무 넘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질소 이꼴 웃자람, 이런 공식이 이제 초심자분들 머릿속에 단단히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초심자라는 게 꼭 뭐 짧게 키워야만 초심자가 아니지. 뭐 10년을 넘게 키웠어도 모르고 키우고 있으면 그건 초심자입니다. 여튼 그러므로 웃자람에 예민한 식물은 질소를 조금 줄여주고 아무래도 좀 더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결코 질소를 아예 안 줘야 된다, 그래야만 웃자라지 않는다, 이런 말이 돼버리는 건 틀린 거죠. 망하는 겁니다. 이게 과잉일 때, 너무 넘칠 때 웃자라고 약해지는 거지 결코 질소 자체가 그냥 주기만 해서 웃자라는 그런 성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 앞서 질소 1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질소가 결핍이 돼도 오히려 몸체가 얇아집니다. 질소가 부족해도 식물 몸체는 가늘어져. 특히 코덱스 하시는 분들, 뚱뚱하고 튼튼하게 굵게 만들고 싶다고 자꾸 질소 안 주려고 하는 분들 종종 보이는데, 질소가 결핍되면 그래도 식물은 얇아지고 가늘어집니다. 약해지고요. 성장도 안 해요. 광합성 능력도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생성도 못하고 결국 강한 빛, 뭐 어떤 식물종 ppfd가 얼마짜리 뭐 센 거, 나 이거 직수입한 거야, 이런 걸로 아무리 빛을 때려줘도 빛 부족인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엽록소도 활발하지 않고 광합성을 잘 못하니까. 질소의 사용법도 중요한데, 근데 지금 너무 피곤한데? 지금도 거의 한 40분 이상 떠들었는데, 다음 편에 질소 어떻게 쓰는지, 질소의 그런
성향, 특성 뭐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너무 길면은 이게 편집할 때도 힘들더라고. 여러분들도 너무 길게 쭉 듣고 나면 뭔 소리지 하고 다시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딱딱딱 3편 딱 좋겠다. 그지? 3세판으로 나눠서 깔끔하게 짧고 굵은 영상으로 만들어 보는 걸로. 그럼 여러분 다음 편에 질소 3탄으로 완결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질소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굵고 짧게 지금 3편에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질소의 사용법에 대해서, 질소의 약간 특성이라고 할까? 비료로서, 이 성분으로서 얘가 하는 그런 특성, 이런 것들로 제가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려고 하는데, 안 보신 분들은 질소 1편, 2편 연속으로 보고 오시길. 너무 길지 않습니다, 영상들. 그거 딱딱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연결이 돼. 왜냐면은 제 영상들은 사실 또 다 연결돼 있기도 하고 모든 게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거든. 그래가지고 내 눈빛을 자꾸 요번 카메라 설치가 좀 애매하단 말이지. 자꾸 내가 지금 여러분 제가 제 얼굴을 보려고 모니터링 하려고 모니터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약간 옆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약간 이쪽 향해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내가 날 보고 있을 때라고. 렌즈가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는데 나는 여길 보는 거예요. 여기 애매하게 다르네. 어쨌건 제가 렌즈 쪽을 보려고 일부러 제 얼굴을 안 보고 애매하게 렌즈 쪽을 한번 이렇게 볼게요. 조금 어색하더라도 제 눈빛이 영혼 없는 눈빛은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뭘 느껴? 즐겨주세요. 어쨌건 질소는 식물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데 필수로 필요한 원소 중에 1등인 녀석입니다. 1등. 앞서 1, 2편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질소는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요성도 1등이고 하는 일도 1등으로 많아요. 질소는 1등인 놈이에요. 근데 또 뭐가 1등이냐면 얘가 흡수 속도도 1등이에요. 주면 바로 먹어. 이 연구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질소를 주면 식물에 몇 시간 만에 흡수돼. 그래서 효과도 가장 빨리 나타나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이 질소 많은 비료를 주면 식물에 하루 이틀 만에 잎이 약간 눈에 띄게 커져. 그리고 새순의 녹색도 너무 짙어. 좋게 말하면 녹음이 짙어. 성장이 엄청 왕성해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심자분들 우와 이 비료 너무 좋은데? 이 비료가 최고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질소가 빠르게 흡수되고 이용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말이죠, 질소는 또 뭐가 1등이냐면 사라지는 것도 1등이에요. 그러니까 흡수도 빠르고 사용도 빠른데 그러다 보니까 소모가 빠르죠. 그렇게 소모되는 것도 빠르지만 거기다가 얘는 공중으로도 빠르게 그냥 휘발돼 버려. 냅두면 사라지는 거야, 공중으로. 제가 질소라는 원소의 습성을 제가 1편 때 질소의 개념 말씀드릴 때 설명해 드렸죠. 이 질소 원소는 자연 중에서 질소 한 마리랑 질소 한 마리가 만나면 꼭 둘이 붙어갖고 짝을 이루고 살아요. 그 절대 자기네 한 번 붙으면 안 떨어져서 떨어질 수 없성 해갖고 질소라고, 떨어질 수 없성 해서 질소라고 했잖아. 그냥 오그라들어 받아들여. 질소 떨어질 수 없어 해서 질소란 말이야, 얘네 이름이. 어쨌건 이렇게 짝을 지어서 사용할 수 없는 단단한 존재로 지낸단 말이에요. 질소는 공중에 질소가 산소보다 많죠. 78% 80%가량이 다 질소인데도 불구하고 식물들이 이걸 흡수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질소를 따로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 여튼 그래서 질소는 비료로 줘도 냅두면은 커플 돼가지고 무쓸모가 돼버려. 날아가 버리고 물에도 또 잘 녹아요, 이 질소는. 그래가지고 비료를 줬어도 물을 막 주잖아. 그럼 물 줄 때도 녹아서 화분 밖으로 물구멍으로 빠져나가. 용탈이죠. 그렇게 빠져나가면서 사라져. 그래서 식물이 먹든 안 먹든 질소는 빨리 사라진다. 밭에서는 더 심하겠죠, 농사 지을 때. 노지에서 그런 토양은 끝이 없잖아. 바닥에 우리처럼 무슨 화분으로 이렇게 가둬놓은 게 아니잖아. 비만 왔다 하면 그냥 다 지하로 용탈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질소 비료를 열심히 먹이는 겁니다, 농작물한테는. 질소가 빨리 휘발되고 날아가고 용탈돼 버리니까. 이래서 농사에서는 질소를 이만큼 써라, 식물한테 질소가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큼을 먹여라, 그러면서 각 식물마다 필요한 NPK 뭐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 보면 질소량이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화분에 이렇게 가두리 형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잖아, 농사는. 그렇기 때문에 농업에서 쓰이는 것과 우리 이런 실내 가드닝에서 쓰이는 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농업 전문가분들, 그분들의 뭐 여러 가지 연구나 그분들의 그런 지식들 참 좋고 저도 많이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농업 전문가들의 정보를 마냥 받아들이면 우리 실내 가드닝에 적용했을 때 자칫 안 맞아서 잘못될 수도 있다.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빨리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말이지. 어쨌건 질소, 우리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실내 가드닝 가드너 분들은 질소를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주의 깊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질소는 빠르게 사라지는 원소긴 하지만 특히 야외가 아닌 만큼 우리가 웃자람에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밭에서 땡볕을 받고 크는 식물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적게 쓰시라고, 질소를 적게 사용하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열심히 떠들었듯이 질소는 식물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하고 1등의 필수 원소니까 그냥 무작정 무자라기만 한다는 생각으로 필요한 만큼조차도 안 주고 최소로 필요한 만큼도 채워주지 않고 그냥 무질소, 질소를 안 주려는 것에만 자꾸 추구하시면 결국 식물의 비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무자람 없이 두껍고 튼튼해지는 식물의 비대에 악영향만 끼칩니다. 더더욱 얇아지고 질소 결핍이 일어나면 왜소한 식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키우는 식물들이 다 짧고 뚱뚱하고 무자람 재료인 이유가 바로 저도 소량의 질소를 꾸준하게 공급하기 때문이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지 질소를 끊는다고 무자라지 않는 게 아니다. 질소를 잘 활용해서 잘 비대시키고 더 잘 뚱뚱하게 만들어야 된다. 제가 전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질소는 세포 분열을 돕고 그래서 세포가 열심히 늘어나고 덩치가 커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 다만 이 우자라고 식물이 약해지는 이유는 그 커지는, 만두로 비유를 해드렸죠. 세포가 커지는데 불구하고 그 세포벽이 단단하게 뒤따라주지 않으니까 연해지는 거야. 만두피가 1mm인데 만두 사이즈만 커지다 보면 터져버리고 약해지는 것처럼. 그러면 뭐야? 오늘 뭐 질소 얘기나 다른 원소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대충 이제 식소나 미카엘을 정주행하신 분들은 감 오죠. 어떻게 해야 돼? 세포벽과 이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려면 뭐가 필요해? 단단한 세포벽을 위해선 칼슘이죠. 칼슘은 단단 때문에 질소를 충분히 주고 계시다면 추가로 칼슘을 주시면 좋고, 혹시 질소를 너무 안 주신다, 질소 결핍과 우짜람도 걱정된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으시려면 질산칼슘을 쓰시면 되고, 제가 예전에 칼슘 편에서 칼슘 관련 비료를 제가 쓰고 있는 것들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린5나 카라타스 뭐 이런 애들 칼슘 공급용으로 되게 좋습니다. 파워인칼이라는 제품도 대우가 있는데 그것도 인산칼슘이기 때문에 질소는 없어요. 그래서 질소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칼슘을 보충해 줄 땐 그런 것들 쓰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비대와 튼튼을 동시에 하고 싶다, 어느 정도의 그럼 질소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질산칼슘을 쓰셔야 되는데, 질산칼슘 같은 경우는 피터스 칼슘, 피터스 많이 쓰시죠, 관엽하시는 분들은. 피터스라는 비료 중에 칼슘 비료가 있어요. 피터스 칼슘. 그게 질산칼슘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칼슘제인 줄 알고 쓰시는데 거기에 질소가 들어있어요. 질산칼슘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걸 쓰시면 될 것 같고, 칼슘 비료를 갑자기 추천을 해. 뭐 도움이 되니까 그냥, 원래 이게 또 노대본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필요하실 거예요. 이게 질소 얘기하면서 또 칼슘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우짜라고 약해질 때 이 질소비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뭐 일맥상통하잖아, 그죠? 내가 이래갖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걱정을 했단 말이야. 이 말 저 말 다 할까. 여튼 이렇게 질소에 대해서 세세하게 3편에 걸쳐서 제가 뭐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흔히들 오해하시는 질소에 대한 오해, 그런 부분도 제가 짚어봤고, 그리고 비료로서의 특성, 이 질소의 특징까지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이 식소나 미카엘을 공유해주세요. 이게 알고 키우는 게 진짜 잘 키우는 겁니다. 더 많은 알을 원하신다면 구독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그럼 다음 편에 또 이게 지금 시리즈로 질소를 다루는데 이제 질소, 인, 칼륨 이런 식으로 쭉 나갈지 아니면 이렇게 한 편 한 편 소개를 할지 모르겠어. 지금 기분에서는 이게 순서는 질소였으니까 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 칼륨을 먼저 다루고 싶은 마음도 막 들고 말이지. 여튼 이거 시리즈로 계속 이런 식물에 필요한 원소, 어떻게 보면 비료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방법, 그런 것과 다 연결되어 있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식물을 잘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 한번 다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식물에 관련된 잡설이나 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